그럼 오늘은 그 다음 수업에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여기 좀 하기 전에 앞서서 우리 38페이지 보면 현미경 관찰 방법이 나와요. 근데 이거는 전 교육 과정에서는 수능에 꼭 한 문제가 나오는 비교적 계산이 말이 계산이지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닌데 현미경 관찰 방법이 전교육 과정에선 수능에서도 많이 다뤘어서 나오나 지금 이제 교육 과정 바뀌고 나서는 문제에 좀 많이 출제되지 않는, 근데 아무래도 교육 과정이 바뀐 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투 과목 자체가 시중에 있는 문제집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도 문제를 쓰려면 그걸 좀 설명할 수도 있고 시험 문제도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에 학원에 좀 오시면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세포 소기관의 구조와 기능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우리 생물이라고 하는 걸 먼저 좀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생물 분류는 삼역으로 가장 먼저 좀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이라고 하는 건 그냥 구분하는 하나의 그룹 이름이고 우리가 뭐 어떻게 나누냐면 진정세균역, 그 다음에 고세균역, 그 다음에 진핵생물역, 이게 세 가지로 나누게 돼요. 그러면 이게 세 가지로 나눴을 때 그럼 각각 얘가 뭔지 알아요? 진정세균력은 우리가 세균력이라고도 부르고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세균이고, 반면에 고세균력은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만 사는 세균. 걔네들은 조금 다른 특징을 띠거든요.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만 사는 세균. 누가 있냐면 극호염균. 얘는 화산지대에서 살아. 호염. 극호. 정말 좋아해. 뭘 좋아해? 뜨거운 화염을. 그 다음에 염분을. 죄송해요. 사해 같은 염분을 좋아하고요. 극호열균. 얘가 화산지대에서 정말 극한의 열기를 좋아하는 애들. 얘네들은 조금 세균이랑은 다른 특징을 띄어서 굳이 좀 구분을 하게 되고, 여기서 또 여기 얘네들 세 개를 굳이 두 개로 구분을 하자면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얘네들을 보고 우리 뭐라 부르냐면 여기 잘 안 나오네. 얘네들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 원핵생물이라고 부르고요. 원핵생물이라고 하는 건 핵막이 없어서 핵이 없는 애들을 보고 우리는 원핵생물이라고 부릅니다. 밑에서 우리가 원핵세포라고 해서 좀 다 배우게 될 거고, 얘는 원핵생물이면 얘네들은 보통 다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 다음에 진핵생물력으로 가면 진핵생물은 핵막이 있어서 핵이 있는 애들을 보고 진핵생물이라 부르는데, 얘네들은 굳이 한 번 더 구분하면 원생생물계. 그 다음에 또 구분을 하자면 그 다음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균계, 식물계, 그 다음 동물계,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동물이 뭔지 식물이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균계는 분해자들이고요. 버섯하고 곰팡이를 지칭을 하고, 원생생물은 얘는 동물도 식물도 균도 아닌 애들을 보고 우리는 원생생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생물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라는 거 좀 알아두시고, 가장 크게는 세 개: 진정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 그 다음에 이제 진정세균력과 고세균력은 원핵생물이다. 그래서 핵이 없는 단세포 생물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진핵생물력, 이제 핵이 있는 애들은 총 4가지: 원생생물, 균, 식물, 동물, 이런 식으로 나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이제 한번 보시면요, 원핵세포와 진핵세포를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핵막과 핵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진핵세포는 핵막과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있는 세포로.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얘기할 때 원핵세포는 핵막이 없는데 막으로 둘러싸인 막성세포 소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얘도 없습니다. 그럼 막성세포 소기관은 얘는 막성세포 소기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막성세포 소기관은 뭐가 있어요, 선생님? 막성 소기관은 뭐가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일단 첫 번째 핵은 핵막이 있어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리보솜이 나와.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소포체, 그 다음에 고이지체. 이렇게는 핵막을 가지고 있다. 뭐 액포나 이런 애들은 조금 특이한 애들이기 때문에 동물이든 식물이 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으로 잘 나오는 애들만 선생님이 지금 쓴 거고요. 그래서 얘네들은 막성 세포 소기관이 있다. 그러면서 겸사겸사 핵,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이 세 가지는요. 다른 색깔로 좀 써줘야겠다. 이렇게 세 가지는 이중막입니다. 막이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소포체와 고지체는 단일막이에요. 막이 한 겹으로 되어 있다. 까지도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원핵세포와 진핵세포의 특징으로 다시 넘어가서 보면 원핵세포는 핵과 유전물질, 핵막이 없으니까요. 유전물질이 어디에 있냐면 세포질에 퍼져 있고 일반적으로 진핵세포보다 적으며 하나의 원형 DNA가 응축되어 있으며 일부는 플라스미드가 있다. 그러니까 원형 DNA가 플라스미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통합과학 때 배웠던 거에 전사는 어디서 일어난다 배웠지? 전사는 핵에서 일어나고 번역은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근데 얘는 핵이 없네. 그래서 얘는 핵과 유전물질이 핵이 없기 때문에 전사와 번역 모두 세포질에서 일어난다. 라는 특징까지도 같이 알아두시고, 그다음 반면에 진핵세포 같은 경우에는 핵 속에 유전물질이 들어있으며 그 다음에 여러 개의 선형 DNA와 히스톤이 염색체를 구성한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핵세포는 히스톤이 있다 없다? 없다까지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히스톤이 없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세포소기관 막으로 둘러싸인 게 있다 없다? 좀 아까 설명했죠. 그 다음에 리보솜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있어요. 왜 얘기하냐? 리보솜 하는 역할은 뭐지? 얘는 단백질 합성이기 때문에 단백질 합성은 세포라면 당연히 일어나야 됩니다. 다. 왜? 선생님이 다시 여기 옆에 하나 써줄게. 세포이기 위한 조건. 가장 간단한 세 가지. 첫 번째, 세포막이 있어야 돼. 헷갈려 하지 마세요. 세균 세포막이 있어 없어? 있어. 세포막이 없으면 세포가 아니야. 단세포 생물이잖아. 세포막은 있는 거야. 근데 막성 세포 소기관이 없는 거야. 세포막이 있어야 세포야. 세포막이 있어야 세포고 세포여야지만 생물이야. 그 다음 두 번째로 유전물질 DNA나 RNA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세 번째로 단백질 혹은 효소를 가지고 있어야겠죠. 단백질 혹은 효소. 근데 이거를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뭐가 필요해? 리보솜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리보솜도 둘 다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조금 신기할 만한 게 세포벽은 있어요. 세균도. 세균 우리가 식물만 세포벽이 있는 줄 알아. 식물에 세포벽이 있다. 맞아. 식물에만 있다. 틀려. 네, 세포벽이 있는데 얘는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게 세포벽의 주성분이고, 반면에 식물, 진핵세포의 식물은 셀룰로스, 그 다음에 균류는 키틴이라고 하는 걸로 세포벽을 이루고 있다 라는 것까지. 동물세포에는 세포벽이 없다, 당연하죠. 그 다음에 밑에 이제 생물 예시는 보시면 되는데, 이 밑에 식물세포나 동물세포 구분되어 있는데 가장 큰 차이가, 얘는 식물 같은 경우에 액포가 뭐야 식물 같은 경우에 뭐야 이거 다 돼. 이거 뭐야. 식물 같은 경우에 액포가 발달하고요. 액포는 동물세포에도 있을 수는 있어서 꼭 액포가 식물세포에만 있다고는 하지 않아요. 하지만 세포벽과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고, 중심체와 리보소롬은 주로 동물세포에서 발견되는데 식물에도 있긴 하기 때문에 주로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이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세포벽의 주성분은 좀 잘 나오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길 바랄게요. 세포 소기관의 유기적인 관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핵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 구조까지도 좀 알아야 돼서, 핵막, 아까 다시 한번 쓰자. 막성 세포 소기관에서 핵,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막으로 되어 있는데 몇 중막? 2중막. 그 다음에 소포체와 고이지체 같은 경우에는 단일막. 꼭 기억하시고요. 핵막, 외막과 내막의 2중막 구조이다. 핵공을 통해 RNA, 단백질 등이 출입한다. 그 다음에 유전물질인 DNA는 히스톤과 결합하고 있고, 세포 분열 시에 응축되어 염색체 형성한, 다 알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새롭게 나오는 거, 인이라고 하는 게 핵 속에 있는데, 얘는 rRNA라고 하는 거의 합성 장소이다. 그럼 여기에서 RNA라고 하는 게 종류가 이제 세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가 우리가 전사에 사용하는 게 mRNA. 그 다음에 번역, 우리가 이제 유전할 때 배워요. 번역할 때 사용하는 게 트랜스퍼 RNA에서 tRNA. 그 다음에 리보솜을 구성하는 거, 리보솜을 구성하는 RNA라 그래서 rRNA. RNA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 세 가지 RNA를 다 알아두셔야 하고요. 그래서 보면 얘는 세포의 구조와 기능을 결정하고, 당연하죠.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합성된 단백질이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여기엔 유전 물질이 담겨 있다는 것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핵 안에 DNA만 있어? 문제에서 DNA는 핵 안에는 DNA만 있다라고 하면 틀려요. 왜? rRNA를 합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안에 rRNA, 즉 RNA도 존재를 한다라고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보솜이 나오는데, 얘가 리보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자세하게 배우는 건 여기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rRNA와 단백질로 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단위체로 구성된다 해서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로 구성이 된다 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요. 단백질 합성하는 건 다 알아요. 그래서 소포체에 붙어 있거나 흩어져 있으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단백질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는 좀 문제인데, 리보솜이 하는 역할이 뭐야? 내가 항상 여기 좀 가르칠 때마다 하는 건데, 리보솜의 역할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 역할인데, 리보솜은 rRNA 플러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네. 리보솜이 만들어지려면은 리보솜은 단백질이니까 리보솜이 필요하네.
단백질을 합성하려면 리보솜이 필요한데 리보솜이 단백질이네. 이게 뭐랑 똑같은 거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이거 아니야?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닭이 있어야 알이 나오는데 알에서 태어나야 닭이 되고 그럼 알이 먼저야? 닭이 먼저야.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리보솜이 단백질로 되어 있네. 그럼 뭐가 먼저냐 얘들아? 이거는 퀴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선생님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른쪽에 삭감말 재생 실험 보면요. 이게 핵에 대한 내용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뭔 내용이지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M형과 C형 그냥 모양이 다른 건데 뿌리를 교환하여 이식했을 때 봤더니 M형 자루 여기 초록 색깔이 M형이고 M형에다가 C형의 핵을 하고 잘랐더니 C형의 갓이 태어나고 C형의 자루에다가 M형의 핵을 주입했더니 M형 갓이 태어나더라. 그러니까 지금 뭐다 그냥 핵이 걔 어떤 걸 만들지에 대한 형질을 결정하는구나라는 걸 밝혀낸 실험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소포체랑 고이지체가 나와요. 소포체 같은 경우는 단일막 구조이며 얘는 거친면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로 구분하는데 얘네들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거칠해. 거친면은 왜? 여기에 리보솜이 붙어 있어서 동글동글한 게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칠할 수밖에 없겠죠. 매끈면 소포체는 안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하는 역할이 좀 달라요. 거친면 소포체는요. 단백질을 가공해. 아까 선생님 단백질 저번 영상에 단백질 뭐라 그랬냐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붙으면 그 단백질이라 그랬어? 아니라고.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붙으면 그냥 기다란 아미노산 사슬이에요. 폴리펩타이드. 근데 특정한 구조를 가지면 특정한 입체 구조를 가지면 그때부터가 뭐다? 그때부터가 단백질이다. 그렇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여기서 그냥 해석이 된다.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얘는 단백질을 합성을 하는데 뭐만 하냐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을 결합시키는 펩타이드 결합을 형성시켜주고요. 펩타이드 결합 리보솜은 그래서 뭘 만드냐? 펩타이드를 만들고 얘가 단백질을 얘가 입체 구조를 만들어주는구나. 소포체가. 그 다음에 얘는 하는 역할이 단순하게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핵에서 정보 주고 리보솜이 단백질 합성하고 소포체가 운반하고. 반면에 매끈면 소포체는 잘 안 나오는데 이게 너네들 문제 풀어보다 보면 알겠지만 그냥 읽어보면 이게 매끈면 소포체가 하는 거구나. 인지질과 스테로이드 합성, 해독작용, 칼슘이온 저장 등의 얘기를 이런 걸 하더라. 고이지체로 넘어가면요. 단일막으로 구성된 납작한 주머니인 시스터나. 시스터나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고이지체의 구조 이름이다. 시스터나. 좀 괜히 좀 있어 보이지 않냐. 그래서 얘는 뭘 하냐면 여러 쭉 써 있는데 그래서 분비한다. 근데 여기서 보면요. 소포체는 운반한다 그랬더니 운반소낭이래. 그다음 고이지체는 분비한다 그랬더니 분비소낭이래. 얘네가 만든 작은 주머니 이름입니다. 그럼 얘를 어떻게 문제가 좀 나오냐면 요 밑에다가 하나 선생님이 그래프 하나를 그려줄 테니까 이거 꼭 필기하세요. 내가 핵에다가 아미노산인데 내가 얘한테 35짜리 황을 주입한 아미노산이야. 이거 무슨 법? 자기방사법. 했더니 이 아미노산이 맨 처음에 핵 안에 다른데 어디 있었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점점 이렇게 돼요. 맨 처음에 어디서 막 분비가 막 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갑자기 조금 지났더니 맨 처음 요런 데서 갑자기 이렇게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이랬다가 요러한 형태의 그래프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나타내는 거냐면 아미노산이 이동을 할 겁니다. 이동. 근데 요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배웠는데 어떻게 배웠냐면 핵에 있던 유전 정보 통해서 리보솜에서 뭘 하고 단백질을 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소포체에서 얘를 운반을 하고, 그 다음에 골지체에서 분비를 하더라. 그럼 여기까지. 이걸 보면 맨 처음에 엄청 그 방사선, 얘가 Y축을 방사선이라고 했을 때 방사선이 맨 처음에 엄청나게 많이 분비되는 이 지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리보솜 혹은 골지체가 될 거고, 리보솜 다음에가 뭐가 되는 거야? 리보솜 다음에 그 다음에 방사능이 막 나와. 아, 이게 소포체구나. 그 다음 방사선이 막 나와. 그럼 얘 맨 나중에 얘는 골지체겠구나. 순서대로 이렇게 가면 되는데, 선생님이 좀 가장 간단하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눈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골지체 이렇게까지 했는데, 여기 좀 보면 소낭 얘기까지 이제 이거랑 같이 봐야 돼요. 소낭 얘기까지. 그럼 어떻게 되냐? 여기서 리보솜에서 합성을 하고 소포체가 운반을 했어. 거치면 소포체가 운반을 시키겠지. 그 다음에 우리 소포체와 골지체는 어떻게 구조를 가지고 있냐면 단일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일막이 비눗방울이라고 생각하세요. 비눗방울.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막이 이렇게 단일막으로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을 했어. 그럼 단백질이 여기 지금 단백질을 합성을 했는데, 여기가 단일막. 어디 단일막이냐면 여기 소포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쪽이 골지체예요. 그러면 소포체가 운반시키고 골지체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단백질이 어떻게 되느냐? 이 단백질이 여기를 이렇게 뚫고 지나갑니다. 그러면서 이게 단백질이 있으면 소포체가 비눗방울이라 그랬잖아, 선생님이. 그럼 소포체의 막을 이렇게 한 겹 떼어가요. 이렇게. 무슨 막이야? 이건 소포체의 막 하나지. 소포체 막. 이렇게 해서 하나의 주머니가 생겼네. 그래서 우린 이걸 보고 운반소낭이라 부르는 거예요. 운반소낭. 그러니까 소포체가 지나가면서 죄송해요. 단백질이 소포체의 막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비눗방울 한 겹을 이렇게 감싸는 거야. 근데 소포체가 만들었으니까 운반소낭이야. 그럼 골지체도 막으로 되어 있어. 골지체도 저렇게 막으로 만들 수가 있겠네. 그럼 분비소낭이야. 그럼 다시 여기 탐구자료 취한 그림으로 넘어가서 한번 보면요. 단백질 합성했어. 그래서 막 하나 딸고 나온 게 운반소낭. 해서 어디로 가? 골지체로 가서 골지체에서 나오면 분비소낭 해서 바깥으로 분비를 해요. 그럼 여기서 다시 하나만 더, 얘들아 미안해. 하나만 더. 여기 이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이 그림 한번 살펴보면은 선생님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라고 했는데, 이 그래프를 최대로 늘리면 몇 개가 되냐? 5개가 되겠죠. 5개. 그래서 선생님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밑에다가 이 그래프를 한번 좀 심화해서 한번 또 그려보면은, 그래프가 요렇게 하나,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 요렇게 하나, 이렇게 5개가 되겠지. 그럼 어떻게 5개냐? 각각 이름 한번 써보면, 이거는 문제가 나오기 나름이라. 리보솜, 그 다음에 소포체, 그 다음에 소포체, 그 다음에 운반소낭, 그 다음에 골지체, 그 다음에 분비소낭, 이렇게 해서 5단계.
이거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세 개로 나올 수도 있고 어디서부터 세 개다. 여기서부터 세 개다. 얘네들 요거 뭐 소포체, 운반소랑 고지체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요렇게까지도 필기를 해두셨으면 좋겠고 이건 무슨 법? 다 방사능 나온 거죠. 자기방사법. 이 통해 아미노산이 이동하는 과정을 알 수가 있다. 근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냐? 리보솜에서 합성하고 소포체가 운반시킨 다음에 운반소낭 통해서 고지체 가고 그다음 고지체에서 분비소낭 통해서 바깥으로 나간다. 까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에너지에 관여하는 건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나오는데 이건 좀 여러분들이 엔간해서 기본적인 건 알아요.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고요.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합니다. 얘 둘 다 에너지 전환에 관여하는 건데 광합성은 빛 에너지를 포도당이 가진 화학 에너지로 바꾸고요. 세포 호흡은 포도당이 가진 화학 에너지를 뭘로 바꿔줘? 포도당이 가진 화학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 화학 에너지로 바꿔준다. 라는 거. 근데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서 뭐가 나오냐면 그라나라고 하는 건 여기 쌓여 있는 스틸라코이드가 쌓인 층을 말하는데 그 스틸라코이드가 여기서 보면 동전이고요. 동전이 쌓여 있으면 우리가 그라나라고 부릅니다. 그다음 그 바깥의 부분을 보고 우리는 스트로마라고 부르고 크리스탈은 주름진 구조. 그다음 기질은 내막 안쪽 공간 이렇게 돼 있는데 신기하게 얘네들은 DNA와 리보솜이 존재한다. 와 이거 좀 이상하지.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알아야 되냐면 그 아까 이게 DNA와 리보솜을 가지고 있는 얘네들은 RNA도 가지고 있어요. 둘 다 RNA도 갖는다. 둘 다 엽록체도 미토콘드리아도. 얘네들은 뭐냐면 우리가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가 생긴 거에 대한 가설인데 얘네들은 원래는 하나의 원래 원시 세균이 있었는데 여기에 산소 호흡 세균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세균하고 여기에 광합성을 하는 광합성 세균이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얘네들 모두 다 세균이니까요. 뭐 얘네들은 다 뭘 가지고 있냐면 세균이니까 세포막을 가지고 있겠죠. 생물이니까. 근데 세포 내 공생설은 뭐냐면 여기에 있던 이 세균이 산소호흡 세균이 여기 원시 세균을 뚫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 세균이 들어갔는데 이 세균이 이렇게 됐겠지. 막이 한 겹 더 생겼겠지. 그래서 굳이 좀 구분을 지어서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얘가 산소호흡 세균은 초록색으로 나타낸 거고 그 다음에 광합성 세균은 얘가 이렇게 된 거야. 막이 두 개가 됐네. 그러면서 광합성 세균은 그 안에서 같은 생물 안에 생물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광합성 세균이 나중에 뭐가 되냐면 얘가 엽록체가 되었다. 나중에 엽록체로 진화하였다. 그 다음에 산소호흡 세균은 얘가 미토콘드리아가 됐다. 미토콘드리아 진화하였다. 이게 그냥 산소호흡 세균, 광합성 세균 같은 애들이 세포 안에서 같이 공생하면서 살다가 엽록체 미토콘드리아 진화했다는 가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접근할 때 뭐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는 원래는 하나의 생물이었다.
자세한 근거들도 있지만 그래서 원래는 세포막을 가진 하나의 생물이었는데 다른 세균의 세포막을 뚫고 지나갔으니까 막이 한 겹 더 생겼겠지. 그래서 얘네 둘 다 몇중막이라 그랬어 아까? 얘네들은 둘 다 몇중막. 얘네들은 둘 다 이중막. 얘도 이중막 구조를 가지며 얘네들은 고유한 원래는 가지면 안 돼. 원래 핵에만 있어야 될 것 같잖아 DNA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자기들만의 고유한 뭘 갖는다? DNA와 리보솜을 갖는다. 그래서 스스로 물질대사까지도 가능해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냐. 원래는 뭐였기 때문에 생물이었기 때문에 RNA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좀 별거 아닌 내용들이 좀 많은데 여러분들이 처음 배울 때 좀 생소한 내용들이 좀 많아서 그 다음부터 좀 이제 간단합니다. 리소좀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리소좀은 단일막으로 된 작은 주머니 모양, 얘도 막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이 골지체 일부가 떨어져 나와 안 들어진다. 이게 뭔 소리냐면 얘는 하는 역할이 세포 내 소화거든요. 여기 뭐가 들어있냐, 가수분해 효소가 들었대. 이걸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한번 해주자면 일단 가수분해 효소라고 하는 것조차도 얘는 효소니까 뭐야? 단백질이지. 그럼 단백질 누가 만들어? 얘는 리보솜이 만들겠지. 그럼 리보솜이 가수분해 효소를 만들어요. 만들어서 골지체에서 뚫고 나온 거야. 리보솜, 그 다음에 소포체, 그 다음 골지체 한 다음에 나와. 그래서 막 무슨 소낭? 분비 소낭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그 세포 안에 들어있는 다른 애들을 다 그냥 이렇게 분해시켜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이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핵에서부터 시작해서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랑 똑같다. 왜? 가수분해 효소도 효소니까 단백질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소화 과정 보면 이물질을 가진 식포나 손상된 세포 소기관에 있는 소낭이 형성되고 이거를 리소즘과 융합하면 가수분해 효소에 의해 분해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액포 가면요, 얘도 마찬가지 단일막으로 된 주머니 모양. 그래서 뭐 식물의 세포 형태를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뭐 수분량 조절 삼투함 유지하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무기균류 같은 영양소나 노폐물, 색소, 독성 물질 저장하고요. 변기통 역할이죠. 세포벽은 전 교육 과정에서 엄청 자세하게 다루는데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그렇게 너무 자세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세포벽이라고 하는 데는 식물 세포에는 셀룰로스가 주성분인데 1차 세포벽과 2차 세포벽으로 구성되며 1차 세포벽은 어린 세포에는 얇은 세포벽, 2차는 성숙하여 1차 세포벽 사이에 형성되는 세포벽이며 2차 세포벽이 합성되면 더욱 두꺼워진다 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난 세포 골격 같은 경우엔 단백질, 섬유가 그물처럼 얽혀져 있는 애들인데 세 가지 꼭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미세소관, 중간섬유, 미세섬유. 누가 제일 작겠어? 미세섬유. 그 다음에 여기서 미세소관, 중간섬유가 있는데 말 그대로 단어 그대로 관, 얘는 가운데가 비어있는 거겠지. 조금 커요. 미세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얘네들은 이 모양을 보고 그림을 보고 얘가 누군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구조와 기능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편모와 선모로 넘어가서 보면은 편모와 선모로 들어가서 보면 편모, 털이죠. 털, 꼬리나 털 이런 걸 말하는 거고, 그래서 편모와 선모는 미세소관 두 개로 구성된 미세소관 다발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서 여기 밑에 요것도 밑줄 꼭 쳐. 9개가 일정한 간격으로 둥글게 돼 있고 뭐 2개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우린 편모와 선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9+2 구조이다 라고 부릅니다.
자, 밑에 편모선모 특징은 어렵지 않을 테니까. 그 다음 중심체 나오는데 얘는 미세소간 다발로 이루어진 중심릿 두 개가 직각으로 배열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얘는 이 보니까 조금 다르죠. 이거 생김새 잘 봐야 돼. 위에 편모선모는 두 개짜리가 9개가 바깥에 있었고 그 다음에 두 개짜리 쟤 미안하다. 9 플러스 2가 아니지. 9 플러스 1이지. 이거 피가 다 화내는 거 아니야? 9 플러스 1 구조고 한 개가 안쪽에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얘는 3개짜리로 된 게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 플러스 0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가운데가 비어있죠? 없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방추사를 형성하고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더라. 까지가 중심립과 중심체까지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세포 소기관 내용 알아봤는데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쉬운 내용들도 있고 좀 외워야 될 게 좀 많죠. 그 다음부터는 조금 더 생각해야 되고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많은데 여기까지는 그래도 암기하면 되는 내용들이니 우리 영상 다시 보고 필기 꼼꼼히 하면서 꼭 좀 잘 외우도록 할게요. 이상 생명과학 두 번째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